안녕하십니까, 대방사TV입니다. 지난 언박싱 영상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상세 리뷰 영상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 바랍니다. 그럼 Z30 상세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Z30 상세 리뷰 영상 순서는 첫 번째,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 두 번째, Z30에 대한 비행 성능, 세 번째, 지능형 센서 연동, 네 번째, 프레임, 다섯 번째, 스프레이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작업 능력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앞쪽 하우징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FC가 모듈화되어 있어서 일단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아마도 Z3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넥터 작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지정된 위치에 바로 꽂아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체 및 점검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신호선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설치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전문적인 분들도 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FC 그리고 RTK 그리고 수신기를 다중핀 체결 방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사실 드론은 진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볼트 고정 방식으로 한 번 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물리적인 파손보다는 비료나 농약의 유입으로 인해서 커넥터 핀이 오염된다던가 또는 정비 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핀이 파손되었을 경우 좀 어셈블리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모듈에는 볼트 이외에 양면 테이프가 추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분리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Z30은 GV K++ V2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FC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Z30에 특화된 센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센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커스텀 펌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패치 부분이 아직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자체로도 일부 기능이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업데이트를 통해 차츰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신기까지 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버깅 필요 없이 원버튼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종기 변경할 때 굉장히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를 교환할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까지 활성해 놓은 걸 보면 개인 유지 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EFG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탠다드 팩의 경우에는 RTK 모듈과 고도 라이다, 장애물 라이다가 통합형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베이직 모델 선택 시 단순히 가격이 좀 저렴한 것만 생각하신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직 팩 표준가 880만원, 스탠다드 팩 표준가 1150만원으로 약 한 27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팩과 베이직 팩의 차이점은 네트워크 RTK 모듈과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 고도 라이다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단품들의 가격만 따져봐도 270만원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물 라이다는 논외로 두더라도 네트워크 RTK의 자동 헤딩 기능 사용과 K++ V2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70만원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스탠다드 팩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순서인 비행 성능 관련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Z30의 비행 성능입니다. 일단 농업용 드론의 경우 페이로드 상태에서 직신성이라든가 비행 안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체 테스트한 결과 Z30은 네트워크 RTK의 자동 헤딩 기능 활성화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직진성과 비행 안정성에서 조금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었고 GV-FC의 단점 중 하나인 고도 유지 성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도 라이다가 장착된 스탠다드 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3A 프로 그리고 K++와 같이 예전에 사용해본 경험상 GV-FC 계열의 경우
고도 유지 성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Z30의 경우에도 전진 비행 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고도가 솟아오르는 것 같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후진 비행 시에는 고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평지에서도 고도 라이다를 활성화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종 경험이 많고 비행 스킬이 좋은 경우에는 베이직 팩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베이직 팩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능성 센서 연동입니다. 일단 이번에 출시한 EFT의 Z30의 경우 인텔리센스 피드백이라고 표현하는 전반적인 지능형 센서의 연동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입재나 액재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3축 로드셀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액재 살포 쪽보다는 입재 살포하실 때 정밀한 분사량 측정을 위해서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저도 정밀하게 측정은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30의 폴딩 방식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퀵 릴리스 타입의 원터치 폴딩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암 고정을 좀 빠뜨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D사의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Z30의 경우 암 락킹 경고 센서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이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암 잠금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암 고정 실수에 의한 드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우리 소비자분들은 항시 이 기능만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암락 텐션이나 고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은 언제나 환영하고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Z30의 경우에도 초음파 유량계가 장착되어 있고 보다 정밀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실시간으로 유량 및 분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로도 어느 정도 유량 측정이 근사치로 나왔기 때문에 초음파 유량계 유량 정보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음파 유량계의 경우에는 D사에서 적용한 이후에 중국에서 좀 다른 업체들이 많이 카피해서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밀한 유량 측정보다는 임펠러형 펌프 사용에 따른 유속 제한에 의해서 기존 전자식 유량계의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론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굳이 비싼 가격의 초음파 유량계를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음파 유량계는 스프레이 시스템의 구성상 필요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유량 측정에 큰 베네핏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모터 자체의 과부하나 발열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터 모니터링 오류 경고, 그리고 비접촉식 레벨 게이지를 통해서 약재 떨어짐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프레임부의 분석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붙여놓은 트러스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재의 축 방향으로 외력이 분산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기존 E 프레임 대비했을 때 좀 더 높은 구조 강성을 가진 것 같고 Z형 폴딩 방식으로 콤팩트하게 접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량 생산 기반의 전형적인 플랫폼으로 카본 파이버와 항공 알루미늄을 사용한 최상급 프레임과 비교할 경우에는 기체 강성이나 진동 방어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작인 E 프레임 비해서는 구조의 진동 방지 기능과 견고함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재 유입 방지 러버 홀더와 나사가 필요 없는 방수 하우징으로 편의성과 기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체의 앞쪽이 뒤쪽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뒤가 낮아서 배터리를 꽂고 이게 활성화된 다음에 뽑을 때도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클램프 쉘이 더블 주입구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열고 닫고 하고 양쪽에서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쉽게 약을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입구 위치까지 높이가 한 75cm 정도 돼가지고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드론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메시망이 조금 촘촘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재 살포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수 하우징은 나사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정비나 교환 작업 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세척할 때도 쉽게 분리해가지고 세척하면 조금 더 편하게 세척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하우스 고정부가 노후화돼가지고 헐거워지거나 좀 헐렁해지지 않을까, 또는 잘못된 체결 방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파손될 경우 하우징을 교체해야 방수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파손되거나 고정부가 헐렁해지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EFD 부품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 시기를 놓쳐서 비행 중 이탈하거나 벌어진 틈으로 약재가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오염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적당한 성능과 유지 보수의 저렴함을 기대할 수 있고, 일단 발군의 편의성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Z30의 무게는 이게 배터리를 넣지 않았을 때는 30kg고요. 배터리 무게는 10kg, 그래서 40kg고 거기에 30L를 넣으면 최대력 중량은 총 70kg입니다. Z30 제가 한번 따로 들어봤더니 그렇게 빈기체 상태에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쉽게 성인 남성 기준이면 다 좀 어렵나? 이렇게 좀 포지션을 다시 달리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물 안 넣고 그리고 배터리 안 넣으면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Z30의 모터 축강 거리는 앞뒤는 1m 50이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 옆쪽에 전방에서 봤을 때 이 폭은 1m 40이 조금 안 됩니다. 프롭을 이렇게 다 핀 경우에는 전방은 2m 50, 그리고 후방은 이 길이가 한 2m 40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이 시스템입니다. 기존 일반 압력식 노즐과 다르게 Z30은 순행식 원심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원심 노즐은 회전판을 회전시켜 펌프 모터를 통해 공급된 야객을 입자 형태로 좀 변화시켜주는 노즐입니다. 여기 보이는 밑에 회전판에 회전 속도를 조절하면 입경, 즉 분사되는 입자 크기를 80에서 300 마이크론 사이로 아주 작게 쪼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30의 원심 노즐은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심 노즐의 단점이었던 모터 과열에 의한 파손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구성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전 노즐의 스펙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린다면, 수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회전율을 한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원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0에서 70%가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과수의 경우에는 사실 한 70% 이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입경의 크기를 미세하게 해서 살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원심 노즐의 특성상 살포하면 약재가 넓게 퍼지고 프로베에서 발생하는 하향풍으로 약재를 강제로 눌러주는 살포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하지만 비행 방향에 따라 와류가 발생하고 그 와류로 인해서 약재가 기체 위로 올라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와류 때문에 D사에서도 후진 살포를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이번 리뷰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약재가 올라타는 부분은 해결 방법을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디버깅이 끝나면 테스트 이후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30은 굉장히 특이한 펌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임펠러 듀얼 펌프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선풍기 날개 같은 스크류형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물을 밀어주는 방식의 펌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선풍기에 스크류가 달려가지고 물을 밀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유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Z30을 보면 약재 라인도 굵고 자유 낙하 방식으로 유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엄청난 유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펠러식 펌프는 밀어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압력식 노즐에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결과 최대 분당 16리터 정도 살포가 가능했고요. 최소 유량은 분당 1리터까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물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실제 약재를 투입해서 펌프를 작동해보면 임펠러 펌프의 특성상 밀어주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약재 점도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클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플리케이션 펌웨어상에서 펌프 출력과 원심 노즐의 회전수를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제 스타일에 맞게 유량과 입경 크기를 제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드론들과는 좀 많이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Z30의 스프레이 시스템은 사용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사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작업 능력입니다. 비행 시간은 EFT 제공 자료로는 풀 페이로드 7분, 그리고 빈 페이로드 상태에서는 17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다 믿고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행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28,000mAh 배터리 기준으로 30m 풀 페이로드 시 한 4분 30초 정도 확보되고 빈 페이로드 비행 시간은 한 12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보수적인 운행 기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배터리 그리고 세팅에 따라 가지고 한 6분에서 15분 정도 무리 없이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30m 풀 페이로드로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한 20m 페이로드로 작업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법의 경우 개인마다 살포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작업 방법을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하고 단점 세 가지씩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통합형 모듈하고 각종 센서류, 그리고 큰 약재 투입구, 탈착식 커버, 30m급의 비교적 콤팩트한 폴딩 사이즈, 쉬운 배터리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을 신경 쓴 프레임으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드론은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스탠다드 팩 기준 115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부착되어 있는 옵션들과 작업 능력 그리고 유지비 저렴함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베이직 구성은 880만 원입니다. 웬만한 20m급 드론은 거의 쌈 싸먹는 가격이고요. 배터리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처별로 프로모션들을 잘 찾아보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 비교적 준수한 성능입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의 경우 분사량과 회전 조절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드론을 다뤄본 느낌은 메이저 드론보다는 사실 살짝 떨어지지만 자가조립 드론보다는 완성도 면에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작업 성능이나 비행 성능 자체도 비교적 준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사용이 편리하고 비교적 준수한 성능의 저렴한 드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세 가지에 이어서 단점도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 및 최적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역시 중국산 그런 느낌? 고질적인 좀 마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분명한 기체인데 하우징이나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보이는 마감 상태를 보면 왜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판매 가격과 여타 다른 드론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약간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드론으로 약재가 올라타는 문제입니다. 모든 드론이 비행하고 살포하다 보면은 올라타는 문제는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Z30 같은 경우에 후진 살포할 때 기체가 약재에 묻는 게 생각보다 다른 드론들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책을 다 테스트한 뒤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한번 한 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 좋은데 조금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 나름대로 Z30을 가격, 성능, 편의성, 완성도, 하드웨어 순으로 한번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30리터급 드론으로 같은 용량의 D사 제품의 반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같은 용량의 G 시리즈에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조금 비쌀 것 같아서 풀세트 구성 시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것 같아서 가격은 한 10점 만점에 7.5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비행성과 작업 능력 기준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주 주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탠다드 팩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RTK가 활성화되어 비교적 준수한 비행 성능과 우수한 작업 능력으로 7.5점, 베이직 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행 성능과 우수한 작업 능력으로 6.5점을 주었습니다. D사나 A사의 다른 대형 드론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한 7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쓴 드론이 맞습니다. 기존의 EFT에서 볼 수 없었던 사용자 위주의 설계, 간편하고 콤팩트한 폴딩, 큰 약재 투입구, 그리고 원터치 배터리, 탈부착이 쉬운 하우징, 노즐 청소 안 해도 되는 원심 노즐, 편의성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도입니다. 조금 다소 저렴해 보이는 마감 상태 때문에 뭔가 부족한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중국 특유의 뻥 스펙. 완전히 A급 메이저 기체들보다는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분발했다는 의미에서 6.5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드웨어입니다. 트러스 구조의 프레임은 기존 EFT사의 드론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진보된 것은 사실이고 더 단단해졌지만 재질 특성상 사고가 나면 어셈블리 단위로 교환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하드한 프레임은 아니지만 EFT사의 장점 중 하나인 저렴한 부품 가격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품으로 눈탱이 치는 판매점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판매사를 만난다면 그런 전제 하에 제 점수는 7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7점입니다. 별표 5개 중에 3개 반 정도 되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급의 드론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능과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Z30의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제가 드론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드론은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EFT 기체 같은 경우에는 조립 형태로 많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제작자의 스킬에 따라 가지고 비행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이 Z30은 거의 완제품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작자의 스킬보다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Z30 구매 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또 날려보시고 여러 조건들을 잘 따져 본다면 Z30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